자, 고품격 독서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책 쓰는 사람, 책 읽는 사람 프로입니다. 오늘도 두 분 선생님들을 모셨는데요. 그 신주 사마천 학위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실 분들이죠. 고전 역사 연구가이신 최원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리학 박사이신 그 정암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한국 고대사,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고대사를 연구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지리 문제인데요. 그 지리 문제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요동의 문제입니다. 그 요동이 어딘가 하는 문제인데, 그 요자가 이제 멀 요자잖아요. 그 당시 이 중국의 중심지는 지금같이 북경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서안이나 낙양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볼 때 먼 동쪽 이런 뜻으로 이제 표현한 곳이 요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요동반도를 가로지르는 그 요하란 강을 중심으로 그 동쪽을 요동, 서쪽을 요서라고 하는데, 제 생각하기에 그런 기준이 생긴 거는 빨라봐야 요 나라가 그 지역을 장악한 10세기 이후, 그 다음에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이후라고 하는데, 후대에 생긴 역사지리 지식을 갖다가 고대에 그 앞시대에 그냥 갖다 대비하면서 역사 지리상에 많은 혼란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요동은 우리 고대 사상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낙랑군의 위치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요동 문제는 특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요동에 관해서 그 요동을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기를 보면서 이 중국 동북 지역이 한국사, 특히 고대의 고조선과 중국의 국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도 두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지도는 연나라 장수 징계가 동호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뒤에 저쪽에 있는 조양에서부터 양평까지 장성을 쌓았어요. 그 장성이 연장성입니다. 그리고 그 장성 아래 5개의 군을 설치했습니다. 그 군이 뭐냐 그러면은 왼쪽에서부터 상곡군, 어양군, 우북평군, 요소군, 요동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여기에 요소군과 요동군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도는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항우가 농공 행상을 하는데 이 연나라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이 동쪽에는 요동국을 설치하고 서쪽에는 영국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동국에는 연나라 장수였던 한강에게 맡기고 영국에게는 항우의 장수였던 장도에게 나라를 맡겼습니다. 그럴 때 이 요동국의 수도는 무종인데 이 무종은 오늘날의 옥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이름이 요동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요동국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 막연히 붙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쪽 그림에서 봤을 때 징계가 이 연나라 장성을 쌓고 난 이후에 제일 동쪽에 있는 5개의 군 중에 제일 동쪽에 있는 지역을 요동군이라고 했잖아요. 그 요동군 자리를 계승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 요동국입니다. 그래서 요동이라고 할 때 그 요동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요하 동쪽의 요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요동은 장성이 끝나는 지점, 특히 이 갈석산이 있는 이 일대를 고대의 요동이라고 했다는 점, 그 점을 우리가 좀 명심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최원태 선생님, 그 요동이란 말이 사기에 언제 처음 나오는 걸로 기억하시죠? 요동이라는 것은 이제 이 연나라 때, 연문호 때 이제 그 소진이 이제 유세를 하면서 동쪽에는 조선과 요동이 있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먼저 그 요동이 있는 다음에 조선이 있다는 그런 표현이죠.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 연소왕 때가 원래 전성기인데 그 연소왕 이전, 그러니까 기원전 300년경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연소왕 때 징계가 동호를 치기 전에 요동은 지금 어디냐면은 영정화 있죠, 영정화. 영정화의 동쪽을 요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정하는 이제 북경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북경에 보면은 이게 세계 강이 흐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차기 이제 조선열전에 보면 조선이 선소속소 열소 세계 강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의 고조선이 처음 시작했던 지역에 강들을 갖다가 지금 북경 지역으로 보고 있는 뭐 견해도 있고 그런데요. 그 지역을 고대의 요동으로 볼 수 있나 없나는 조금 더 이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요동과 관련해서 이제 뗄 수 없는 인물이 그 진계잖아요, 진계. 예, 그렇습니다. 그 진계와 요동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연나라가 원래는 약소국이었어요. 상당히 면적도 좁고 전국 칠흥 중에서도 가장 약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소왕 때 부국 강병책을 쓰고 각 제국에서 이제 그 유능한 인사들 모집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땐 진계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그 장수를 시켜가지고 이제 동호를 치게 됩니다. 동호가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북경 쪽에 있었어요. 동호가 바로. 그리고 조선은 동쪽으로 무종 그쪽에 조선이 있었고 이제 그때 이제 충노 열전에 보면은 그 진계가 동호를 천연히를 물리치고 조양에서부터 양평까지 연장성을 쌓았다 그럽니다. 조양은 어디냐? 북경 북쪽에 보면은 그 삼곡군에 조양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평은 지금 나나 유역에 있는 그 이제 노령이죠, 노령현. 그 근처가 양평이라고 비정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조양부터 양평까지 연장성을 쌓기 때문에 영은 장성까지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 연나라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만리장성의 동쪽 끝을 가지고도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기에 보면은 그 서쪽은 임두에서부터 요동까지 샀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또 산해경에 보면은 서쪽은 임두에서부터 갈석까지 쌓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갈석단 위쪽에 있는 곳이 바로 노룡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만리장성이 고대에 연나라가 쌓던 뭐 진나라가 쌓던 만리장성이 현재의 그 사북정 노룡현을 넘지 못했다라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은데 요즘 제가 예전에 중국 북경 방문해서 봤는데 북경에 보면 천안문에 중국 국가박물원이 있는데 거기는 진나라 만리장성을 평양까지 그려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평양을 연장해 놓은 근거가 그런 식으로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왔다라고는 아무리 생각 안 했는데 대일항쟁기 때 일본인 이나바 유아기치가 만리장성이 황해도 수안까지 왔다라고 억지 주장을 했고 그걸 갖다 남한 강단사학계의 태두인 이병도 박사가 그대로 추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도 현재 남한 강단사학자들은 그걸 그대로 따라가지고 국고 47억 원을 들여서 만든 동북아 역사 지도에 그 낙랑구 수성에는 황해도 수안이라고 비정을 해 놨어요. 근데 중국은 보니까 자기네 중화사상이 있기 때문에 만리장성의 동쪽 끝을 황해도 수안까지 연결해 놨는데 이게 웬 떡이냐라고 먹었지만 그대로 먹기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평양까지로 바꿔놨어요. 제일 한심한 거는 바로 한국의 고대 강단 역사학자들이 제일 한심한 거죠. 요동의 진계에 관해서 보면은 사기 흉노 열전은 동호로 공격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내용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 한조에 실린 위략에 보면은 조선을 공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중국인들이 볼 때 동호를 때로는 이제 고조선의 하나를 봤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사실에서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요동의 위치와 관련해서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항우 본기에 보면은 이제 항우가 서초포양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강도로 연나라 왕으로 보내고 한광을 요동국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이때 요동국으로 보낼 때고 요동국의 수도가 이제 무종이라는 곳 아닙니까? 무종을 지금 어디로 비정해야 될까요? 무종은 요동국 도읍이 되는데 지금 현재 하북성 당산시 옥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서 지리지에 보면은 그거 당초에 무종이 있었어요. 근데 무종을 옥정이로 고쳤다고 이 696년이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계속 지금까지 이제 옥전이로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현재는 그 천진시 하나 아닌가요? 지금 당산시로 행정구역상은 당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요동국의 수도가, 그러니까 항우가, 서초평양 항우가 자기를 도와가지고 공을 세운 사람들을 이제 왕으로 봉해주는데, 그 중에 이제 요동왕으로 봉했던 한광이 뭐 간다 이제 변방으로 보냈다라고 해도 이제 조항이 있습니다만, 요동국의 수도가 무종이고, 그 무종이 현재 이제 옥전이란 곳이니까요. 지금의 현재 요동반도를 가지고 그 고대의 요동이라고 보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아마 현재 요동반도에서 지금 옥전까지는 거의 한 몇 킬로나 될까? 1,300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네, 들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고대 그 요동, 그러니까 이 말장성이나 연장성이나 이제 그 동단은 그 갈석산 인구로 나오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뭐 진서 지리지부터 그 위에 수소 지리지, 또 나중에 이제 대명 일통지까지 보게 되면은, 대명 일통지 영평부 쪽에 보면은 이제 그 기록에 나와요. 고족주에 나와요. 거기가 이제 말해성 기점이라는 것이 그 당시 몽염하고 진시황의 아들이 이제 거기서 부소태자가 거기서 이제 먹었다는 그 물도 있고, 진장성이라는 게 이 명확히 나와요. 거기에 책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거짓말 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요동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드리면은, 나중에 후한 때 공손도, 공손강, 공손현 3대가 50년 동안 요동 태수를 하면서 이제 할거를 했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요동 태수를 하면서 두 번째 공손도의 아들인 공손강이 무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노령현 배. 그것도 대명 일통지에 정확히 나옵니다. 공손연이, 그러니까 그 당시 공손시 집안의 최대 수건 사업은 고대 요동 지역을 자기네 독립국가로 만드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공손연이 연국을 수립하고 그러고 해온 위나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니까 사마이가 공격하잖아요. 예. 이때 고구려 동천왕도 같이 동서에서 협공을 해가지고 무너지는데, 이때 이제 공손연의 머리를 베고, 보면은 이제 삼국지나 이런 기록 보면 공손연의 머리를 베고 어디가 평정됐다 그러냐면 낙랑과 대방이 또 평정됐다 그래요. 공손 씨들의 그 무덤이 있는 곳이 지금 현재 하북성 일대인데, 거기가 무너졌다 그래서 지금의 남한 그 식민사학자들, 이 강단사학자들 주장대로 낙랑군이 그 평안남도고, 그 다음에 대방군이 황해도면은, 아니, 하북성이 무너졌는데, 왜 지금의 평안도하고 황해도가 항복했다는 건지, 우리나라 이때 고대사학자들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좀 정신감정부터 좀 받아야 된다라고 요즘은 생각해요. 조금만 형식적으로 살펴보면 다 알 수 있는 걸 갖다 끝까지 이제 우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정한 박사님이 그 지도에서 진계가 이제 동호를 물리치고 만든 5군의 위치를 그리셨잖아요. 가장 끝인 요소군, 요동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풍로열전에는. 그 지역을 정한 박사님이 지리학자로서 이렇게 보더라도 요동이 지금의 하북성에서 더 동쪽으로는 올 수 없다라고 이제 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그 요동이 문제가 되는 게 또 낙랑군의 위치 때문인데, 그럼 최원태 선생님은 이 요동과 낙랑군의 그 위치를 보면은 중국의 후한서 주석들에 지금 나오잖아요. 낙랑군은 요동에 있다. 그 다음에 낙랑군 그 땅은 기지제 요동, 그 땅은 요동에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때 결국은 진계가 설치했던 요동, 한광이 서초평양 항우가 보냈던 또 요동, 그 지역에 결국 낙랑군도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조금 방향이 약간 다른데, 그 당시 우리가 요동이라는 거하고 요동군이라는 건 다른 거예요. 요동군은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거고, 요동은 말 그대로 이 동쪽에서 먼 동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에서 먼 동쪽에 따라서 그 당시 이제 그 이 주석에서 요동이라는 표현은 남하 동쪽, 그러니까 지금의 연산산맥의 동쪽을 얘기하는 거죠. 요동군이 아닌 연산산맥의 동쪽에 낙랑, 대방이 다 있던 거죠. 공손강 씨를 다 멸망시키고 나서도 그 표현이 같이 이제 원래 공손강이 요동 지역,
낭랑 대반까지 다 장악을 했어요. 그 주변이 어디냐면은 바로 그쪽이에요. 그 옆에. 그러니까 연산산맥 동쪽이 바로 낭랑군하고 대반군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예. 이때의 요동의 기준이 되는 강, 그 요수를 갖다가 하복당 난하로 보신다 예, 하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그 한국 고대사를 볼 때 항상 중요하게 등장하는 곳이 이제 요동인데 그 요동이 현재의 요동반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고대의 요동을 뜻하는 것인데 그 고대의 요동은 지금 이제 하복성 일대에 있었고 그다음에 요동군과 요동국 그리고 그냥 요동이라는 지역 그 개념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뒷나라 한나라와의 이제 국경을 이룩하고 있었던 고대의 요수는 현재 하복정 일대를 흐르는 이제 난하를 이제 바라본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가 그냥 뭐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사마천의 사기를 자세히 보면은 사마천의 사기가 방대한 책인데 여러 책들을 갖다가 여러 내용을 갖다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 고대사의 위치를 잡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 요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